화면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면 보이시죠? 보시는 것처럼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 전체적으로 얼룩덜룩합니다. 얼룩덜룩한데 그래도 비트코인이 96K를 다시 한번 또 터치를 했습니다. 비트가 그래도 좀 새벽 동안에 괜찮았는데 알트는 딱히 움직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체감상 장이 좀 좋다라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시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하나씩 볼까요? 비트코인 4시간 봉입니다. 어제는 또 분위기가 좋았어요. 이렇게 상승을 해가지고 분위기가 좋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제 95K를 넘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일단 1차 목표 우리가 95K 봤잖아요. 여기 점선 95K 저항대를 뚫어야 된다. 성공했다. 단 지지 테스트가 남았다. 그래서 어제 낮 시간 동안 이렇게 지지 테스트를 받고, 이제 이때가 보시면은 어젯밤 9시 이후니까 버거 타임 때 이렇게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올라가 가지고 오늘 새벽쯤에 이 98K 정확히 터치 못하고 97.9K까지 딱 맞았습니다. 그 저항에 맞고 지금 살짝 꺾여 가지고 현재는 96K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보이고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1차 목표 때 95K 저항대를 뚫었고, 그래서 결국에 성공했죠. 성공했고 이제 2차 목표를 향해 갔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도 빨리 갔어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갔으니까 가서 이제 2차 목표 제가 말씀드렸던 0.382 구간, 이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최고점을 찍고 나서 하락에 대한 반등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나오는지가 나오는데, 지금 382까지 반등을 했다. 그래서 2차 목표 0.382. 그러니까 다른 분석가들은 뭐 50주선, 52주선, 52주선, 361선, 365일선 이렇게 다 보는데 전 0.38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가 중요하다. 왜 그랬느냐? 다시 한번 보시면 일단 2021년도를 볼게요. 2021년도 이때 최고점을 찍고 나서 이제 시즌 종료로 갔었죠. 이때가 루나 사태, 이때가 FTX 사태. 근데 시즌 종료로 갔을 때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 하락 추세를 뚫고 올라갔어요. 지금도 하락 추세를 뚫고 올라간 거잖아요. 그죠? 하락 추세를 뚫고 올라갔을 때가 이제 0.382 구간, 여기를 맞고 이제 떨어졌습니다. 0.382 구간. 2021년도에도. 그러면 그 전 사이클 때는 어땠느냐? 그때는 이때도 지금 최고점 2017년도 12월에 최고점을 찍고 쭉 떨어졌다가 이때도 용이네요. 하고 올라와서 0.382를 찍고 그 뒤로 이제 이렇게 더 시즌 종료로 흘러섰던 0.382를 넘지를 못했다. 그러면 그 이전 사이클은 어땠느냐? 2013년도에 최고점을 찍고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속 하락을 하다가 하락 추세를 뚫고 상승을 해서 반등이 나왔죠. 근데 0.382 구간, 여기를 딱 맞고 이제 흘렀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시즌 종료로 갔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시즌 종료로 간다면 이 0.382 구간이 고비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0.382를 굉장히 중요하게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0.382 구간의 98K 부근을 지금 딱 거의 지금 딱 하고 살짝 빠진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 0.382 구간을 넘어설 수 있는지 일단 계속 지켜봐야 되긴 합니다.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고비일 수 있다. 일봉으로 다시 보면은 이번에는 이제 이평선으로 좀 볼게요. 이평선. 저는 그럼에도 시즌 종료가 아니라고 계속 이제 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0.382 구간을 넘으면은 이제 좀 더 긍정적으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평선으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21선과 51선의 지지를 받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해가 바뀌면서. 그래서 아직 121선과 200일선, 300일선까지는 더 가야 돼요. 이제 121선이 거의 이제 100K, 100K를 보이고 있고, 300일선 103, 200일선 106K니까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그 목표가 108K 저항대를 뚫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08K까지 가면은 일단은 모든 추세의 이평선을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니까 그때부터 진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죠. 근데 아직은 이제 100K도 도달을 못했으니까 이
382 구간을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 21선과 51선 골든 크로스 이후 단기 추세 골든 크로스가 이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이제 골든 크로스 이후 단기 추세를 지켜주면서 상승을 보이고 있고, 제가 이 21선과 51선의 골든 크로스의 의미가 어떻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죠.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면, 일단 요 장기 이평선은 좀 빼고 지금 요 약간 오렌지색, 주황색이 노란색으로도 보이기도 하고, 이게 지금 51선이고 파란색이 21선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보여드렸던 것이 이제 이때 관세 쇼크 이후에 초록색 선, 여기 보시면 이제 파란색 선 21선과 노란색 선 51선이 있는데, 21선이 51선을 뚫고 올라갔죠. 뚫고 올라가면서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이렇게 계속됐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21선과 51선이 골든 크로스가 나고 이제 다시 데드 크로스가 나기 전까지 얼마나 걸렸냐, 그 기간을 제가 재봤어요. 보니까 이때 이제 21과 51선의 골든 크로스가 나고 쭉 가다가 쭉 상승을 하다가 이제 이때 이제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 6월 달에 터지게 되면서 살짝 주춤해 가지고 이때 이제 골든 크로스가 이제 데드 크로스로 바뀌었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60일 정도 됐어요. 60일 정도 이 골든 크로스가 이어지면서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나왔다. 물론 이제 이란 그 전쟁이 이제 그때도 뭐 한창 이슈였었지만 열흘 조금 지나서 끝났습니다. 결국에 이제 미국이 그 미사일을 쏘면서 끝났죠. 그 이후로 이렇게 또 상승을 하기도 했었고, 어쨌든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데드 크로스까지 60일이 걸렸다. 그러면 그 전에는 어땠느냐? 그 전에 이제 엔캐리 청산 때, 요때입니다. 요때도 이제 30% 이상의 그 조정을 겪었었던 그 시기인데, 이때도 요때예요. 초록색깔 원, 요 노란색의 51선을 파란색의 21선이 뚫고 가면서 골든 크로스가 났거든요. 그러면서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이렇게 강하게 나왔었습니다. 강하게. 그래서 얼마나 지속이 됐었느냐, 요때 골든 크로스가 나고 나서 지금 100일 정도, 여기 지금 딱 이때가 이제 다시 21선이 51선 밑으로 내려가면서 데드 크로스가 났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을 보니까 어떻게 공교롭게도 100일 정도 이렇게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100일, 60일이니까 어쨌든 한번 골든 크로스가 나면은 금방 꺼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지금 아까 100일이었으니까 100일로 본다면 100일 동안 이 골든 크로스가 지속된다라고 본다면 한 4월 달까지고, 만약에 60일이다. 보죽으로 봐서 아까 전에 60일이었으니까 60일로 보면 그래도 한 3월 초까지. 그럼 딱 이제 1분기죠. 1분기. 그래서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던 요거죠. 요 그림, 요 그림. 우리가 이 저항대, 73K 저항대를 돌파하는데 238일 걸렸고, 108K 저항대 돌파하는데 204일 걸렸고, 그래서 우리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 저항대를 돌파하는데 211일이 걸린다. 근데 이제 최장으로 보면은 아까 여기가 238일이니까 뭐 238일까지도 뭐 열어두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그 시기를 봤을 때 지금 이거 해놓은 것은 238일이네요. 최장으로 봤을 때 한 3월, 이때가 또 3월 9일이네요. 그래서 1분기 안으로는 여기를 넘어서는 그런 흐름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진짜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제가 오늘 처음 드린 게 아니잖아요. 한창 뭐 떨어졌을 때 이때부터 10월달, 11월달 내내 이제 이 얘기를 말씀을 드렸던 건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지금 성에 차진 않지만 어쨌든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그 시기 0.382 구간, 제가 또 이거 지워져 가지고 그러는데 0.382 구간까지 어쨌든 지금 왔습니다. 이제 여기를 넘어서야 돼요. 그죠? 여기 넘어서도 또 이제 많은 분석가들이 보는, 당연히 또 많은 분석가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50주선, 52주선, 361선, 365일선 많은 사람들이 또 눈독 들이고 있으니까 여기도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저항 자리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여기만 넘으면 여기는 넘길 거라 봅니다. 저항이 되든 안 되든 넘길 거다 본다. 그래서 중요한 지금 위치에 있는데, 어쨌든 비트코인이 일단은 또 여기 저항에 맞았으니까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것 뿐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또 이제 자산시장의 바로미터인 미증시도 안 볼 수가 없죠. 어제 미증시를 보시게 되면은 얼룩덜룩합니다. 얼룩덜룩한데
근데 이 빅테크들이, AI 중심의 빅테크들이 좀 부진했어요. 그죠? 대장인 엔비디아가 1% 정도, 크게 빠진 건 아니지만 어쨌든 빠졌다. 그래도 이제 지금 최근에 그 기세가 좀 강했던 구글은 마이너스긴 하지만 그래도 선방을 했습니다. 이제 다른 주식들이, AI 관련주들이 뭐 물론 이렇게 잘 나간 뭐 인텔도 있고 뭐 AMD도 있고 하지만 브로드컴도 4%니까 꽤 빠졌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뭐 오라클도 빠졌고, 또 다른 이제 빅테크들도 좀 빠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3대 지수를 보시게 되면은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했어요. 다우존스는 그래도 거의 제자리지만 S&P 500이 마이너스 0.5, 나스닥이 마이너스 1%니까 빅테크의 부진으로 나스닥이 좀 더 빠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 실제 장 흐름은 어땠느냐? 비트코인 대비해서 볼게요. 어제 밤 11시 반에 이제 장 시작이 됐죠. 그런데 어제도 장 시작이 되면서 미증신 이렇게 빠지다가 이제 막판에 조금씩 이제 올라왔던 거고, 근데 비트코인은 미증신은 빠지는데 이렇게 올라갔어요. 올라가는 그림을 그렸다. 근데 이게 지금 어제뿐만이 아니었죠. 어제 제가 라방 때도 말씀드렸을 때도 딱 이랬습니다. 지금 그 전날 이렇게 미증신은 이렇게 빠지는데 비트코인은 이렇게 올라간 이런 흐름, 이 흐름이 지금 이틀째 반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 비트코인이 작년 10월 초에 먼저 꺾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미 증시가 꺾였잖아요. 그리고 미 증시가 꺾였을 때 비트코인은 먼저 꺾였는데 미 증시 꺾이니까 더 많이 꺾이면서 이때 바닥을 찍었고, 그리고 이때 바닥을 찍었을 때가 실질적으로 미 증시가 바닥을 찍은 시기와 일치를 한다. 바닥이 일치를 한다. 그리고 미 증시가 다시 올라가니까 비트코인도 더 이상 바닥을 찍지 않고 지지부진하다가 이제 새해가 들면서 어떻게 보면 먼저 지금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미증시보다 먼저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먼저 빠져서 먼저 움직였던 만큼 이번에 올라가는 것도 먼저 지금 방향을 잡고 올라갈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요 수렴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살짝 올라가더니만 어제 하락하면서 다시 여기 진입을 했어요. 다시 진입을 했다. 어쨌든 지금 수렴 안으로 다시 들어왔거든요. 근데 일단 방향을 비트코인이 먼저 보여주니까 어쨌든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는 다시 상방으로 가지 않을까. 이때도 시차가 있었잖아요. 먼저 빠지고 나서 미증시가 빠졌고, 그리고 다시 이제 요 수렴 안으로 들어왔는데 S&P 500은 마찬가지로 상방으로 살짝 돌파하는 것 같더니만 지금 다시 얘도 어제 하락을 하면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요 라이징 웨지, 상승 쐐기형 아니면 어센딩 트라이앵글로 보면은 둘 다 이제 방향이 이제 다르죠. 라이징 웨지는 이렇게 가다가 밑으로 빠지는 거고, 어센딩 트라이앵글은 이렇게 가다가 저항을 돌파하면서 위로 가는데, 어디로 가도 뭐 사실상 다 말이 된다. 그래서 그때 이 RSI랑 같이 또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상방으로 가는 듯 하지만 다시 빠졌어요. 그래서 과연 이제 방향 또 어디로 잡을지 봐야겠죠. 그럼에도 어제 미증시가 불안했지만 우리가 아까 봤듯이 빅테크 위주로 그렇고 나머지 주식들은 괜찮았거든요. 그래도 초록색이 좀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장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러셀 2000, 중소형주들이 모여있는 이 러셀 2000은 사상 최고가를 썼습니다. 어제 미 증시, 그러니까 나스닥과 S&P 500은 하락을, 큰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하락을 했지만 러셀 2000은 사상 최고가를 찍었다. 그래서 제가 이 글 쓴 게 오늘 쓴 게 아니라 이전에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10월 달 이때 올타임 하이 찍은 다음에 한 달 조금 넘게 조정을 받고, 그 다음 최근 계속 상승하여 최근 사상 최고가를 다시 찍었다 라고 이제 얼마 전에 또 말씀드렸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조정을 또 받고 다시 서서히 올라오면서 사상 최고가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간 소외받았던 중소형주들이 키맞추기 장세로 튀어오른 것이고, 상대적으로 AI 관련주들은 여전히 버블 논란과 싸우는 척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예전에 써놨던 거예요. 근데 지금도 동일하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그냥 갖고 온 겁니다. 동일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세가 완전히 시장이 무너지는 그런 흐름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잘 가고 있다. 제가 보기엔 잘 가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굴곡이 있지만 잘 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슈들을 좀 볼게요. 어제가 중요했던 것이 이거였습니다. 트럼프 관세 최종 판결, 이 대법원 판결이 자정 무렵쯤에 나올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또 안 나왔어요. 또 안 나왔다. 그래서 지금 기사에는 다음 주 가능성이라고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대법원은 다음 판결 일정을 밝히지 않았지만 대법관들이 회의를 여는 오는 20일이나 21일에 판결이 나올 수 있다라고 블룸버그에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정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9일에도 이때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9일에도 주요 사건 선고를 예고하면서 관세 판결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관심을 모았지만 관세와 관련이 없는 형사 사건에 대한 판결만 내렸다. 그러니까 9일에도 이제 사람들이 막 9일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때 이제 대법원이 홈페이지에다가 공지를 했죠. 그 발표가 14일로 된다. 근데 뭐를 내릴지는 말을 안 합니다. 여기 써 있지만 미 대법원은 선고를 앞두고 어떤 사건에 관한 것인지는 공개하지 않은 채 특정일에 선고가 예정돼 있다고만 미리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어쨌든 어제 14일에 발표가 됐지만 그게 대법원 판결이 아니라 뭐 이상한 형사 사건만 판결을 내렸다. 그래서 지금 예상하는 게 20이나 21일인데 이것도 모른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직 모른다. 그래서 일단 이 트럼프 관세는 조금 더 미뤄지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오프닝 때도 잠깐 말씀드렸던 이 이란 지금 이슈도 점점 불거지고 있는데, 지금 기사 보시는 것처럼 이란이 지금 영공 폐쇄를 했어요. 이란이 영공 폐쇄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유럽은 자국민한테 긴급 철수령, 일단 뭐 미국은 뭐 진작에 내렸고, 지금 이제 원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자국민 이제 그 대사관들 대피하고 자국민들 빠져나오라 하고 그러거든요. 철수 명령을 내리는데 지금 그것을 내리고 있는 거다. 모르겠어요, 진짜. 뭔가 또 도발을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황이 좀 긴박하게 흐르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어제도 비트코인이 오히려 그 디커플링이 된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죠. 또 중요한 것은 이거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월 15일 미 상원위원회에서 시장구조법 마크업이 연기를 결정했다라는 요 소식이 이제 오늘 오전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왜 연기가 됐느냐? 이걸 보시면 코인베이스가 시장구조법 지지를 철회를 했다. 그래서 상원의 마크업 연기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또 이제 오늘 또 이른 아침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코인베이스가 오늘 상원에 마크업 연기를 요청했고 이후 법안 지지를 공식 철회한 것이 사실로 확인이 됐다라고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또 때마침 이제 비트가 꺾이고 이제 알트가 꺾이고 하니까 뭔가 이것이 좀 악재로 작용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근데 지금 이 코인베이스가 시장구조법 지지를 철회한다라는 얘기가 오늘 아침에 나온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이 기사를 보시면 코인베이스 스테이블 코인 인센티브 관련 클래러티 법안 탈퇴 가능성 시사했다. 이게 언제 나왔냐? 1월 12일 날 나왔습니다. 3일 전에 1월 12일 날. 그러니까 갑자기 왜 코인베이스가 지지 철회를 하느냐?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스테이블 코인 보상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클래러티 법안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코인베이스에 있어 스테이블 코인 보상은 핵심적인 수익원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이 기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왔더라고요. 코인베이스는 스테이블 코인 보상이 금지될 경우 클래러티 법안에 대한 지원을 철회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며칠 전에 나온 기사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일단 볼게요. 여기인데 작년 7월에 그 크립토 위크 그 기간에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가 됐잖아요. 이 지니어스 법안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그 보상에 대한 게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 지니어스 법안에는 어떻게 돼 있냐?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토큰 보유자에게 직접 이자나 수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니어스 법안에 일단 스테이블 코인 그 보상에 대해서 금지했는데 누가 주면 안 되냐?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그러니까 발행사라면 뭐 테더나 서클이 이 토큰 보유자한테 직접적으로 이자나 수익을 주는 것을 금지를 시켰습니다. 지니어스 법안에서. 근데 이 법안은 거래소나 기타 제3자까지는 해당 금지 조항을 명시적으로 확대 적용하지는 않아서 발행사가, 그러니까 테더나 서클사가 파트너 플랫폼을 통해, 이걸 코인베이스로 볼 수 있겠죠. 통해서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이
가능할 수도 있었다. 지니어스 보반은 테더하고 서클사가 직접 주지만 않고 코인베이스를 통해서 줄 수는 있었어요. 근데 코인베이스는 이러한 규정 하에서 보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 신탁 은행 인가를 신청한 반면에 이제 전통 은행 업계는 클래리티 법안을 통해 이러한 방식마저도 차단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가 지금 지지를 철회를 한 겁니다. 지금 주 수입원이 코인베이스가 주 수입원이 이 스테이블 코인 보상인데 여기에서 지금 이 보상을 줌으로써 얘네들도 수익을 챙기고 하는 건데 그것까지 막으려고 하니까 코인베이스가 지금 와서 연기해라 하고 지지를 철회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코인 시장만의 악재로 작용하는 것은 아닐지 좀 더 지켜봐야겠죠. 어쨌든 지금 이 소식이 나오고 나서 오늘 아침에 비트코인도 조금 떨어지고 그 다음에 알트가 조금 더 떨어지면서 뭔가 분위기가 안 좋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것이 진짜 코인 시장만의 악재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클래리티 법안이 우리의 기대만큼 빠르게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을 열어둬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 요 기사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 TD 코인의 워싱턴 리서치 그룹은 클래리티 법안이 2027년까지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최종 시한은 2029년에나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고를 했다. 그래서 뭐 상원은행위원회 위원장이 법안이 더 빨리 통과되어 미국 국민에게 실질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지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뭐 27년까지 의회 통과하지 못하면 최종 시한은 29년 막 이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어쨌든 이제 코인베이스가 딴지를 걸었죠. 자기네들이 이익이 감소하게 되면 안 되니까 일단 또 이제 거기서 또 이제 협의를 해야 될 겁니다. 당장에 하기가 좀 어려워진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의 기대보다 이 클래리티 법안이 빠르게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 그래서 저는 뭐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크립토 입금 때 상승폭이 워낙 좀 작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그 123K 이 저항에 지금 결국엔 막혀서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 클래리티 법안이 큰 호재가 될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큰 기대를 걸었던 상승 재료는 아니긴 했거든요. 어쨌든 그래도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높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그 호재 하나가 좀 위태로워진 상황이긴 하다. 근데 만약에 이러다가 갑자기 또 이제 잘 협의가 돼가지고 급 추진하게 되면은 또 반전의 상승 재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예상을 합니다. 근데 일단 당장에 어떻게 보면 코인 시장만의 악재로도 볼 수 있죠. 그래도 지금 딱히 이 코인 시장만의 호재가 없고 뭔가 하나의 그 방아쇠를 좀 당겨줄 게 필요했는데 그래서 기대를 걸었던 것이 이 클래리티 법안이었습니다. 그래서 15일이 뭐 운명의 날이다 해가지고 뭐 여러 유튜버의 썸네일에 뭐 15일이 운명의 날이다 막 그랬었잖아요. 그만큼 그래도 좀 관심이 있었던 건데 어쨌든 코인베이스가 지지 철회를 하게 되면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언제 될지 아직도 몰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코인베이스가 지금 주 수입원이 스테이블 보상인데 스테이블 코인 보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지 또 다시 지지를 하던가 하겠죠. 그래서 일단 요건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긍정적인 게 일단 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캡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본격적인 상승세가 이루어질 때 요것이 양수로 전환이 되는데 이때 살짝 양수로 전환되고 다시 음수로 빠지다가 최근에 상승하면서 급격하게 올라와서 어제자로 다시 양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좀 더 이어가면은 이제 좋겠죠. 그러니까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캡이 양수로 됐다는 얘기는 미국 투자의 심리가 그래도 좀 살아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양수로 됐다. 물론 살짝이지만 이때처럼 다시 빠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다시 올라왔다. 수면 위로 올라왔다는 얘기는 긍정의 흐름을 조금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요 선물 시장도 한번 볼게요. 큰 폭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살짝 빠지곤 있습니다. 근데 뭐 이 정도는 본장 때 또 충분히 만회를 하고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뭐 이란 이슈도 좀 불안불안하고 또 오늘 언급은 안 드렸지만 파월의 이 기소 때문에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된다라는 뭐 여러 가지 지금 약간의 좀 노이즈들이 섞여 있는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딱히 미 증시가 뭔가 이렇게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럼에도 지금 최근에 이 비트코인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저는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쨌든 우리가 예상했던 그 그림대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바닥을 찍고 여기가 희망을 담아 바닥이라고 저는 예상을 했는데 어쨌든 여기 지금 바닥이 거의 뭐 이 정도면 확실시 되지 않았나. 물론 아직 많이 올라오지 않았지만 어쨌든 98K 근처까지 왔습니다. 여기를 뚫어내야죠. 그러니까 여기를 뚫어낼 수 있는 뭔가의 그 재료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뭐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진짜. 아니면 지금 뭐 최근에 그것처럼 그냥 지금 뭐 많이 떨어졌던 만큼 그 기세로 올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어제 저희 멤버십 텔방에도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면 지금 보면 작년 10월달 126K 그 최고점을 찍었을 때 RSI가 이 70 이상을 찍었었거든요. 70 이상을 찍었었다. 근데 그 이후로 지금 아직 70 이상의 과매수를 한 번도 도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설령 저는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최소한 70 이상은 찍고 가지 않을까. 근데 이게 어제였는데 또 간밤에 터치를 했나? 한번 볼까요? 현재 66 살짝 터치를 한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네요. 어쨌든 살짝 어제 약간 더 올라가면서 살짝 터치를 넘어서진 않았어요. 그리고 현재는 66이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 RSI를 본다 하더라도 조금 더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왕 이 RSI가 좀 더 커지면서 이 98K를 넘기고 나서 한번 좀 조정을 겪더라도 그렇다고 뭐 깊은 조정이라기보다는 숨고르기에 한 이 정도 조정이면 좋겠죠. 그런 조정 맞고 확실하게 뚫어주는 그런 흐름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일단 매크로 변수도 봐야 되고 여러 환경들도 봐야 되긴 합니다. 어쨌든 비트코인은 순항 중이고 상대적으로 알트들은 부진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이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0.382 구간, 가장 중요한 0.382 구간, 이 피보나치 여기를 뚫어야 된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2차 목표 여기까지 지금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다. 여기를 뚫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1부는 마무리하고 리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말씀하신 거 볼게요.